안녕하세요. 사연 속으로의 진행자 성우 이조환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친정집 망했다고 이혼을 종용당한 주인공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응원과 의견을 마음 편히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친정 아버지의 평생 수건이었던 종합물류회사가 끝내 자금난을 이기지 못하고 최종 부도 처리된 건 그날 아침이었어요. 평소라면 쥐죽은 듯 고요했을 제 핸드폰이 이른 아침부터 쉴 새 없이 울려대기 시작했죠. 화면에 뜨는 이름들은 하나같이 평소엔 안부 연락조차 잘 안 하던 시댁 식구들이었어요. 부도 소식을 듣고 당황할 법도 했지만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아주 차분하게 거울을 보며 출근 준비를 했어요. 사실 친정의 부도는 갑작스러운 재난이 아니었거든요. 거실로 나와 커피를 한 잔 내리려는데 이번에는 시어머니 번호가 떴어요. 평소에는 제가 3번 전화를 걸어야 겨우 한 번 받아주시던 분이었죠. 너 지금 당장 본가로 튀어와. 인터넷에 기사 난 거 다 봤으니까 변명할 생각 말고 당장 와. 네, 어머니. 마침 저도 드릴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바로 갈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평소 즐겨 입던 단정한 정장을 차려입었어요. 그리고 서랍장 깊숙한 곳에 보관해 두었던 소형 녹음기를 꺼내 재킷 안주머니에 챙겨 넣었죠. 현관문을 나서며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남편은 신호음만 길게 울릴 뿐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시댁 본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어요. 넓은 거실에는 시아버지, 시어머니, 아주버니 내외, 시동생 내외, 그리고 시누이까지 온 가족이 총출동해 있었죠. 명절에도 이렇게 다 모이기는 쉽지 않은데 말이에요. 마치 큰 죄를 지은 죄인을 심판하려는 듯 모두가 매서운 눈빛으로 현관에 선 저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제가 거실 한가운데 서자 기다렸다는 듯이 시어머니가 언성을 높이기 시작했어요. 거지된 걸 어디다 써먹어. 내 아들 앞길 막지 말고 당장 이혼해라. 집안에 돈줄 끊겼으면 알아서 기어나가야지. 어디서 뻔뻔하게 고개를 빳빳이 들고 와? 어머니, 저희 친정집 사업이 어려워진 건 맞지만 제가 남편에게 잘못을 저지른 건 아니잖아요. 남편이랑 제가 이혼할 이유는 없어요. 며느리 친정이 든든해야 남편이 밖에서 큰 소리 치고 사는 거다. 넌 이제 우리 집안에 아무런 도움도 안 돼. 당장 이혼 소리에 도장 찍고 나가. 네 집안 빚더미 우리 아들한테 떠넘길 생각일랑 아예 접어. 아버님, 제가 이 집에 시집 올 때 해온 혼수며 지난번에 아버님 칠순잔치 비용 최고급 호텔에서 100% 제가 부담한 거 다 잊으셨어요? 그때는 며느리가 최고라고 동네방네 자랑하시더니 이제 와서 집안이 어려워지니 단번에 내쫓으시려는 거 너무 속보이시네요. 게다가 남편 사업 시작할 때 제가 제 돈으로 2억 원 보태준 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소파 끝에 앉아있던 형님이 콧방귀를 뀌며 나섰어요. 평소에 저를 볼 때마다 은근슬쩍 친정자랑을 늘어놓던 사람이었죠. 동서, 말이 좀 짧다? 어른들 말씀하시는데 어디서 따박따박 대들어. 친정 망했다며. 그럼 빨리 상황 파악을 해야지. 빚쟁이들한테 쫓겨나기 전에 조용히 떨어져 나가는 게 우리 집안 돕는 거야. 아, 그리고 내가 저번에 동서한테 빌려간 돈 말인데 어차피 동서 친정 파산하면 다 압류당할 텐데 그냥 내가 안 갚아도 되지? 어차피 뺏길 돈 나라도 쓰자. 형님, 빌려가신 돈이 아니라 제가 형님 친정오빠 사업 부도 직전이라 급하다고 하셔서 5천만 원 해드린 거잖아요. 이자도 안 받고 차용증도 확실히 써두었고요. 제 친정 상황이랑 형님이 제게 진 빚은 별개의 문제니까 내일까지 제 계좌로 정확히 입금하세요. 안 그러면 바로 가압류 들어갈 거예요? 뭐? 가압류? 야, 너 지금 제정신이야? 너네 집구석 다 망해서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는데 누굴 협박해? 언니,
솔직히 이제 우리 오빠랑 안 맞잖아요. 각자 갈 길 가요. 오빠도 이제 번듯하게 자리 잡았는데 언제까지 망한 처가 뒷바라지하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언니도 양심 있으면 짐 싸서 나가줘요. 아, 언니 드레스룸에 있는 명품 가방들이랑 한정판 코트들 그거 다 제가 가져갈게요. 어차피 이제 들고 나갈 데도 없잖아요. 빚쟁이들한테 뺏기느니 제가 쓰는 게 낫죠? 아가씨, 남편이 사업 망했다고 아가씨 시댁에서 당장 이혼하라고 하고 아가씨 시노이가 가방 뺏어가겠다고 하면 아가씨는 네 하고 주실 건가요? 남의 일이라고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리고 아가씨 결혼할 때 제가 호텔 예식장 비용 절반 대준 건 기억 안 나세요? 제 물건에 손가락 하나라도 되면 바로 절도죄로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참나, 언니 말이 너무 심하네요. 내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닌데 왜 나한테 화를 내요? 다 망한 주제에 끝까지 콧대 높은 척은. 거실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주방에서 과일을 깎아오던 아랫동서가 쟁반을 내려놓으며 슬그머니 끼어들었어요. 형님, 그래도 어른들 계시는데 대들지 마시고 좋게 좋게 해결하시죠. 어차피 이혼하시게 되면 그 넓은 신혼집에 있는 가전제품이랑 비싼 수입 가구들은 다 놔두고 계시는 거죠? 친정 좁은 새방으로 들어가실 거면 둘 데도 없으실 텐데 놔두고 가시면 저희가 중고로 처분해서 어머님 아버님 용돈이나 드릴게요. 아, 그 거실에 있는 1,000만 원짜리 소파는 제가 가져가도 되죠? 동서, 내 혼수품 중고로 팔 생각은 아예 접어. 다 내 손으로 산 거니까. 내가 알아서 처분할 거야. 동서 시집 올 때 일한비 부족하다고 징징거려서 내가 1,000만 원 보태준 거 당장 뱉어내. 남의 물건 탐내기 전에 빚부터 갚아. 그렇게 온 가족과 날성 공방을 벌이며 30분쯤 지났을 때였어요. 현관문 도어락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남편이 넥타이를 풀어헤치며 들어왔죠.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남편 뒤로 화려한 명품 로고가 크게 박힌 재킷을 입고 과장된 선글라스를 낀 젊은 여자가 당당하게 따라 들어오고 있었어요. 다들 그만해. 내가 알아서 할게. 남편은 제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은 채 안주머니에서 반으로 접힌 이혼 서류를 꺼내 거실 테이블 위에 툭 던졌어요. 당신 여기 도장 찍어. 어차피 우리 쇼윈도 부부나 다름없었잖아. 처가댁 무너진 마당에 내가 껍데기만 남은 당신이랑 계속 살아야 할 이유가 없어. 더 이상 내 발목 잡지 말고 조용히 끝내자. 당신 친정빚 나한테 넘어오기 전에 서류 정리하는 게 맞아. 당신 말이 너무 심하네? 이혼 서류 접수도 안 한 상태에서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 상간녀를 대놓고 데려오는 게 제정신이야? 내가 당신 빚 갚아주고 거래처 뚫어주고 이 집안 경조사 다 챙기며 뒷바라지한 세월이 얼만데 이제 와서 나를 헌신짝 버리듯 해? 뒷바라지? 그거 다 당신네 집안 나갈 때 옛날 이야기지. 당신네 집안 이제 완전 끝났잖아. 빚쟁이들 몰려오기 전에 선 긋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나도 이제 내 살 길 찾아야지. 남편은 제 앞에서 보란 듯이 그 여자의 허리를 감싸 안았어요. 여자는 가소롭다는 듯 저를 쳐다보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죠. 인사해. 앞으로 나랑 같이 할 사람이야. 이쪽은 진성식품 막내딸이야. 나한테 개인적으로 투자도 크게 해주고 앞으로 내 사업도 팍팍 밀어주기로 했어. 당신같이 다 망해가는 집안딸이랑은 차원이 다른 재력가 집안 사람이라고.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 여자에게 두 손을 뻗으며 달려갔어요. 아이고, 어서 와라. 우리 아들 살려줄 귀인이 오셨네. 누추한 것까지 오느라 고생 많았지? 어서 이리 와서 앉아라. 저기 망한 집안 여편네는 신경 쓰지 말고. 그래, 우리 아들이 복이 많아서 이런 훌륭한 아가씨를 데려왔구만. 앞으로 우리 집안 기둥은 네가 세워라. 어머니, 아버님, 아무리 돈이 좋아도 그렇지 며느리가 버젓이 서 있는데 불륜녀를 감싸고 두세요?
참 대단한 집안 꼴이네요. 이혼은 법정 가서 따질 테니 이 여자 당장 내보내요. 당신이 뭔데 내 집에서 내 손님 보고 나가라 말아야. 당장 저 서류에 도장 안 찍으면 내가 최고급 변호사 사서 소송 걸 거야. 위자료 한 푼도 못 받고 빈손으로 쫓겨나고 싶지 않으면 조용히 도장 찍고 나가. 당신 후회할 듯 하지 마. 나중에 내 앞에 무릎 꿇고 빌어도 그땐 내가 절대 안 받아줄 거니까. 그리고 거기 당신 진성식품 막내딸이라고? 여자는 거만한 표정으로 저를 비웃으며 입을 열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녀가 선글라스를 살짝 내리고 저와 정면으로 눈이 마주친 순간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시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어요. 여자가 한껏 축혀 올렸던 선글라스를 콧대 아래로 살짝 내리고 저와 정면으로 눈이 마주친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여유롭고 거만했던 그녀의 표정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죠. 마치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눈동자가 사정없이 흔들리더니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어요. 들고 있던 명품 클러치백을 쥔 손에서 힘이 빠졌는지 가방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지만 그녀는 주울 생각조차 하지 못했어요. 아니, 대표님이 어떻게 여기에 계세요? 여자의 입에서 튀어나온 뜻밖의 호칭에 거실에 있던 시댁 식구들 모두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어요. 남편 역시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여자의 어깨를 잡고 흔들었죠. 대표님이라니? 자기야, 그게 무슨 소리야. 정신 차려. 이 여자는 내 와이프야. 쫄딱 망해서 부도난 대한물류 딸이라고. 이 여자는 이제 이 집에서 쫓겨날 사람이야.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대표님, 이건 오해예요. 저는 바닥에 떨어진 그녀의 클러치백을 발끝으로 살짝 밀어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오해? 성진 패키징 재무팀 박지민들이 맞지? 진성식품 막내딸이라는 소설은 도대체 누구 머리에서 나온 건지 모르겠네. 내가 어제도 성진 본사로 감사 나갔을 때 그쪽 자리 비어있던데 회사 돈 빼돌려서 산 그 명품 옷들 입고 남의 남편 꼬드기를 다니느라 바빴나 봐? 당신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진성식품 막내딸한테 박지민들이라니. 당신 우리 집안 망하니까 이제 질투에 눈이 멀어서 헛것이 보여? 당신이야말로 정신 차려. 이 여자 당신이 그렇게 무시하는 우리 아빠 회사 그 대한물류 하청업체인 성진패키징 말단 경리야. 제 폭탄 선언에 거실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방금 전까지 진성식품 막내딸이라며 칭송하던 입을 떡 벌린 채 얼어붙었고 시아버지는 뒷목을 잡았죠. 하지만 남편은 여전히 현실을 부정하고 있었어요. 거짓말하지 마. 당신이 꾸며낸 이야기잖아. 자기가 나한테 보여준 잔고 증명서가 얼만데, 그리고 나한테 투자하겠다고 약속한 금액이 얼만데 당신이 감히 회방을 놔? 당신 그 잔고 증명서 자세히 보기는 했어? 법인 통장 위조한 거에 속아 넘어간 주제에 어디서 큰 소리야. 그리고 어머니, 아버님, 방금 전까지 이 여자한테 집안 기둥 세워달라며 아부하시더니 이제 어쩌실 건가요? 횡령범한테 노후자금이라도 맡기실 작정이셨어요? 예. 너 지금 그 말이 다 사실이냐? 이 아가씨가 재벌집 딸이 아니라고? 아니, 우리 아들이 얼마나 똑똑한데 그런 사기를 당해. 네가 우리 아들 앞길 막으려고 거짓말 쳐서 모함하는 거 다 안다? 그래. 네가 지금 이혼당하게 생기니까 발악을 하는구나. 어디서 감히 굴러 들어온 복을 걷어차려고 들어? 당신들이 그렇게 믿고 싶어하는 진성식품 막내딸한테 직접 물어봐. 자, 박지민 대리, 내 말이 틀려? 내가 직접 경찰 불러서 신원 조회해줘? 대표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잠시 미쳤었나 봐요. 오빠, 아니, 이 사람이 자꾸 저한테 돈 많은 척 접근해서 저도 모르게 그만. 대표님, 제발 경찰만은 부르지 말아주세요.
횡령한 돈은 제가 어떻게든 다 채워 넣겠습니다.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상간녀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싹싹 빌기 시작하자 남편의 턱이 툭 떨어졌어요.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된 남편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자신의 머리를 쥐어뜯었죠. 너 진짜 진성식품 딸 아니야? 너 진짜 저 여자네 회사 하청업체 직원이야? 그럼 네가 나한테 투자하겠다고 한 100억은 네가 나한테 보여준 그 문서들은 다 뭐야? 당신 정말 바보 아니야? 100억을 투자할 사람이 당신 같은 구멍가게 수준의 사업체에 왜 투자를 해? 당신이 내 돈 빼돌려서 만든 그 비자금 이 여자한테 투자 명목으로 다 갖다 바친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당신이 그걸 어떻게... 당신이 내 눈피해서 무슨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지 내가 모를 것 같았어?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으며 가슴을 쳤고 시아버지는 지팡이로 바닥을 내리치며 고함을 질렀어요. 이 멍청한 놈아! 네가 감히 애미애비 피 같은 돈을 저런 사기꾼년한테 갖다 바쳐? 아이고 내 돈, 내 노자금. 너 당장 전년한테서 내 돈 받아내. 못 받아내면 너 내 아들 호적에서 파버릴 거다. 아주버니와 형님, 시누이와 동서까지 모두가 남편에게 달려들어 어떻게 된 일이냐고 따져묻기 시작했어요. 순식간에 집안은 나비교환이 되었죠. 남편은 멱살이 잡힌 채 얼굴이 하얗게 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저는 그 아수라장을 차가운 눈으로 지켜보다가 테이블 위에 남편이 던져두었던 이혼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남편, 당신이 원하던 대로 해줄게. 여기 서류에 내 도장 찍어서 법원에 제출해. 대신 위자료랑 재산 분할, 그리고 당신이 내 돈 빼돌린 거에 대한 손해보상은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이 집도 당신 차도 당신 명의로 된 모든 계좌도 오늘부로 다 가압류 들어갈 거니까. 당신, 잠깐만 여보, 이건 뭔가 오해가 있어. 내가 저 여자한테 속은 거야. 당신 친정 어려워졌다길래 내가 어떻게든 돈 불려서 도와주려고 한 거지. 절대 바람 피운 게 아니라고. 여보,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자. 어? 당신 입에서 여보라는 소리가 나오니 소름이 끼치네. 아까는 빈손으로 쫓겨나기 싫으면 조용히 나가라며. 내 친정빚 떠안기 싫어서 성 긋는다며. 이제 와서 변명해봐야 소용없어? 법정에서 보자. 저는 서류를 남편의 가슴팍에 내던지고 미련 없이 돌아섰어요. 시어머니가 제 바지가랑이를 잡으며 매달렸지만 저는 차갑게 그 손을 뿌리쳤죠. 며느리, 아니 얘야, 네 남편이 잠시 홀렸었나 보다. 그래, 내가 너희 친정 수습하기도 바쁠 텐데 이혼은 무슨 이혼이냐. 내가 이 썩을 놈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서라도 다신 한눈 못 팔게 할 테니 너는 그냥 이 집에 있어라. 응? 어머니, 아까는 거지된 거 어디다 써먹냐고 당장 꺼지라고 하시지 않았나요? 며느리가 돈줄로 보일 때는 굽신거리다가 망한 줄 아니까 바로 내다버리는 시댁. 저도 더는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저 안 망했어요. 그 말 한마디에 거실에 있던 모든 사람의 움직임이 멈췄어요. 아버지 회사가 부도난 건 맞지만 그건 회사 내에 아버지 통수치려던 배신자들 털어내려고 기획한 고의 파산이에요. 알짜배기 사업이랑 자본은 이미 제가 대표로 있는 신설법인으로 다 옮겨둔 상태고요. 남편, 당신이 그렇게 무시하던 내 작은 회사가 사실은 우리 친정 본체 밥줄을 쥐고 있는 진짜 본사라는 뜻이야. 남편의 두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고 무릎을 꿇고 있던 상간녀는 그제야 모든 상황을 이해했다는 듯 절망적인 표정으로 고개를 떨구었어요. 박지민 대리, 넌 내가 회사로 돌아가는 즉시 횡령죄로 형사 고발할 거야. 그리고 당신은 나한테 상간자 위자료 소송이랑 손해배상 청구 소송 당할 준비 단단히 해. 어머니 아버님도 그리고 여기 있는 식구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빌려준 돈, 제 명의로 된 물건,
10원짜리 하나까지 법적으로 다 토해내게 만들어줄 테니까요. 저는 얼어붙은 시댁 식구들을 뒤로 한 채 굽 높은 구두 소리를 또각또각 울리며 당당하게 시댁 현관문을 나섰어요. 등 뒤로 남편의 절규와 시부모님의 통곡 소리가 들려왔지만 제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죠. 곧장 차를 몰아 제가 진짜 대표이사로 있는 신설 법인사옥으로 향했어요.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저를 기다리고 있던 법무팀장과 회계 책임자가 굳은 표정으로 일어섰어요. 준비한 자료 다 됐죠? 네, 대표님. 지시하신 대로 성진 패키징 박지민 대리의 법인 자금 횡령 증거는 모두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대표님 남편분께서 빼돌린 자금 흐름도 전부 파악했습니다. 좋아. 당장 형사고발장 접수하고 이혼 소송이랑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세요. 남편 명의 재산 전부 가압류 걸고 시댁 식구들한테 빌려준 돈에 대한 지급 명령도 오늘 중으로 싹 다 신청하세요. 단 하나도 빠져나갈 구멍 없이 철저하게 조이세요. 대표님, 그리고 남편분께서 최근에 투자 명목으로 끌어모은 자금 말입니다. 그 돈이 향한 곳이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무슨 소리죠? 남편이 그 상간녀한테 투자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회계 책임자는 복잡한 서류 다발을 제 책상 위에 올려놓으며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남편분께서 상간녀에게 속아 투자금을 건넨 것도 맞지만 그 상간녀가 다시 그 돈을 굴려 거액을 묻어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부도 처리된 예전 친정회사의 주식입니다. 남편분은 그 상간녀의 말을 믿고 내부 배신자들과 결탁해 회사가 부도나기 직전 헐값에 주식을 대량 매집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회사를 꿀꺽 삼키려 했던 거죠. 남편이 시댁 식구들 돈까지 싹 다 긁어모아서 투자했다는 게 바로 저 휴지 조각이 된 주식이라는 거군요. 스스로 무덤을 아주 깊게도 팠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 주식은 완전한 상장 폐지 수순을 밟게 될 테니 남편분과 시댁 식구들의 전 재산은 헛공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완벽하네요. 저들이 스스로 지옥불에 뛰어들었으니 저는 그저 법대로, 절차대로 그들의 남은 뼈대까지 철저하게 부서뜨려주면 되겠어요. 소송 진행 상황 매일 보고하시고 저 상간녀와 남편이 어떻게 발악하는지 하나도 놓치지 말고 주시하세요. 신설 법인사옥에서 회계 책임자의 보고를 받은 직후 저는 지체 없이 법무팀장과 감사팀 인력들을 대동하고 상간녀가 일하던 하청업체 성진 패키징 본사로 들이닥쳤어요. 예고 없는 기습감사에 성진 패키징 대표는 얼굴이 사색이 되어 사무실 밖까지 뛰어나와 저를 맞이했죠. 대표님, 갑자기 어쩐 일이신지요? 미리 연락이라도 주셨으면 저희가 준비를 했을 텐데요. 준비할 시간이 있으면 증거인멸부터 하셨겠죠. 대표님, 당장 재무팀 박지민 대리 자리부터 봉쇄하시고 PC 본체랑 장부 다 가져오세요. 네? 박지민 대리라면 어제부터 무단 결근 중이긴 한데 무슨 문제가 있는 건가요? 무슨 문제요? 본사에서 내려보낸 하청대금을 가짜 세금 계산서로 이중 청구해서 수십억을 횡령한 직원이 누군지도 파악 못하고 계셨어요? 대표님 관리 소홀 책임도 뼈아프게 물을 테니 각오 단단히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제 불호령에 성진 패키징 직원들은 얼어붙었고 감사팀은 일사불란하게 박지민의 PC와 서류들을 압수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불과 2시간 만에 박지민이 회사 돈을 어떻게 빼돌려 제 남편의 차명 계좌로 흘려보냈는지 그리고 그 돈이 다시 어디로 들어갔는지 명백한 자금 흐름도가 완성되었죠. 저는 회의실에 성진 패키징 대표와 저희 쪽 김상무를 함께 불러 앉혔어요. 김상무는 제 아버지가 친동생처럼 믿었던 임원이었지만 그 뒤로는 제 남편과 결탁해 회사를 삼키려 했던 배신자였죠. 대표님, 저를 왜 이런 하청업체 회의실까지 부르신 건지 이해가 안 가네요. 본사 부도 처리 때문에 정신이 없으실 텐데요. 김상무님,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시나 봐요. 본사 부도는 상무님 같은 쥐새끼를 털어내려고
제가 일부러 터뜨린 폭탄이라고 며칠 전에 말씀드렸을 텐데요. 상무님이 제 남편 꼬드겨서 차명으로 본사 악성 주식 매집한 거 다 모를 줄 아셨어요? 그게 무슨 소리십니까? 저는 그저 회사를 살려보려고 투자자를 모았을 뿐입니다. 그 투자자가 제 남편이었고 투자금 출처가 저 하청업체 경리가 횡령한 우리 회사 돈이었죠. 상무님은 제 남편한테 회사가 곧 우회 상장할 거라고 거짓 정보 흘려서 주식 사모으게 만들고 본인은 중간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수십억을 챙기셨잖아요. 제가 오늘부로 상무님 배임 및 횡령 공범으로 검찰에 넘길 거니까 변명은 조사실 가서 하세요. 김상무의 얼굴은 흙빛으로 변했고 그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의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저는 그 자리에 남편을 곧바로 호출했어요. 영문도 모른 채 헐레벌떡 뛰어온 남편은 회의실에 주저앉은 김상무와 성진 패키징 대표, 그리고 팔짱을 끼고 앉은 저를 번갈아 보며 눈동자를 굴렸어요. 당신, 이게 다 무슨 짓이야? 왜 나를 이런 데로 불러? 당신이 그토록 맹신하던 진성식품 막내딸의 진짜 직장이 여기니까. 그리고 당신이 100억으로 뻥튀기 될 거라고 믿고 전 재산 다 쏟아부은 그 주식 작전의 설계자가 당신 눈앞에 뻗어있는 저 김상무고. 뭐? 김상무님이 작전 설계자라니? 상무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상무님이 분명히 장인어른 회사 곧 대기업에 인수 합병될 거라면서요. 그래서 저한테 무조건 주식 사모으라고 하셨잖아요. 이 멍청한 놈아. 네가 횡령한 돈 끌고 온 것부터가 잘못이었어. 네 마누라가 다 알고 한정 판줄도 모르고 좋다고 돈 싸들고 온 네 놈이 병신이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악을 쓰는 두 사람을 보며 저는 차갑게 웃었어요. 축하해. 당신이 끌어모은 그 주식 오늘 오후 3시부로 거래소에서 최종 상장 폐지 결정 났어. 이제 그거 완전히 휴지 조각이야. 당신이 박지민한테 갖다 바친 내 돈, 그리고 어머니, 아버님 노후 자금, 당신의 식구들 대출금까지 싹 다 공중분해됐다고? 뭐? 상장 폐지? 거짓말 마. 어제까지만 해도 기사 회생할 여지가 있다고 인터넷에 떴단 말이야. 그거 다 김상무가 개미들 털어먹으려고 낸 가짜뉴스잖아. 당신은 그것도 모르고 시댁 식구들 돈까지 다 끌어다 바쳤지? 내가 당신 차명계좌 내역 다 확인했거든. 이제 어쩔 거야? 당신 식구들한테 뭐라고 변명할래?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남편의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화면에는 가족 단톡방이라는 글자가 쉴 새 없이 번쩍거리고 있었죠. 남편의 손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렸고 저는 그의 손에서 핸드폰을 낚아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스피커폰으로 연결했어요. 톡방에서 오가던 대화들이 음성 지원 알림으로 줄줄이 읽히기 시작했죠. 야, 이 썩을 놈아. 뉴스에 네 장인에서 완전히 끝났다고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내 노후자금 5억 당장 내놔라. 서방님, 남편한테 무슨 바람을 넣었길래 우리 집 아파트 담보대출까지 받아서 3억을 넘기게 해요. 당장 내 돈 돌려내요. 안 그러면 나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할 거야. 오빠, 내 전세금 어쩔 거야? 이제 빵빵하게 쳐준다고 해서 엄마가 나한테까지 돈 빌리라고 해서 2억이나 넘겼는데 오빠 진짜 미쳤어? 어머님이 아주버님 확실한 정보라고 저희한테도 투자하라고 강요하셨잖아요. 저희 남편 마이너스 통장까지 싹 다 털어갔으면서 이제 와서 모른 척하시면 어떡해요? 가족 단톡방은 그야말로 지옥불 그 자체였어요. 누구 하나 제정신인 사람이 없었죠. 남편은 핸드폰을 부여잡고 무릎을 꿇으며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당신, 제발 나 좀 살려줘. 당신은 진짜 대표잖아. 당신 돈 많잖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잠시 미쳐서 당신 배신하고 저 상간녀년이랑 김상무한테 놀아난 거야. 한 번만, 딱 한 번만 용서해주면 내가 평생 당신 발밑에서 개처럼 기어다닐게.
우리 부모님이랑 식구들 돈만이라도 어떻게 안 될까? 당신 진짜 양심도 없다. 당신이 내 아버지 회사 집어삼키려고 내 돈까지 빼돌려서 작전 세운 걸 내가 왜 갚아줘? 난 분명히 경고했어. 내 앞에 무릎 꿇고 빌어도 안 받아줄 거라고. 이혼 소장 조만간 갈 테니까 도장이나 찍어. 저는 바닥에 엎드려 우는 남편을 버려두고 미련 없이 회의실을 나섰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법무팀장과 함께 시댁 본가로 향했어요. 제가 직접 우편물을 전달하는 것보다 이들의 무너진 꼴을 두 눈으로 확인하고 완벽하게 쐐기를 받고 싶었거든요. 현관문은 굳게 닫혀 있지만 안에서 들려오는 고성방가와 집어던지는 소리 때문에 동네가 떠들썩했어요. 제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자 거실은 마치 폭격이라도 맞은 듯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죠. 이 호로 새끼? 네 놈이 애미애비 눈에 피눈물을 내? 내 돈 내놔 이 도둑놈아. 아버지, 잘못했어요. 저도 사기당한 거예요, 아버지. 그 옆에서는 형님이 동서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바닥을 뒹굴고 있었어요. 야, 이 미친년아. 네가 나한테 투자하라고 부추겼잖아. 어머님 말씀 믿어보라고 네가 나불거려서 내가 대출받은 거 아니야. 형님, 이거 나요? 형님이 돈 욕심에 눈 멀어서 먼저 사인해놓고 왜 나한테 지랄이에요? 아주버니는 멍한 표정으로 찢어진 소파 위에 주저앉아 허공만 바라보고 있었고 시누이는 시어머니의 멱살을 잡고 미친 듯이 흔들어대고 있었어요. 엄마, 당장 내 돈 물어내? 엄마가 오빠 확실하다고 이자 10배로 쳐준다고 해서 내 신랑 몰래 전세금 뺀 거란 말이야. 나 이제 이혼당하게 생겼다고. 아이고, 나 죽는다. 내 돈은 안 날아갔니? 나도 오갈 데 없는 거짓 신세인데 나보고 어쩌라는 거냐. 제가 헛기침을 크게 한 번 하자 짐승처럼 얽혀서 싸우던 식구들이 이제야 행동을 멈추고 저를 쳐다봤어요. 다들 헝클어진 머리에 멍든 얼굴을 하고 있었죠. 다들 아주 재미있게 놀고 계시네요. 가족끼리 우애가 참 깊으셔. 제 목소리에 형님이 가장 먼저 반응하며 저에게 달려들 듯 다가왔어요. 동서, 너 다 알고 있었지? 네 친정회사 상장 폐지되는 거 알면서도 우리한테 말 안 한 거지? 네가 다 우리 속인 거잖아. 당장 내 돈 3억 물어내. 안 그러면 너 가만 안 둬? 형님, 반말하지 마세요. 제가 언제 형님한테 제 회사에 투자하라고 했나요? 오히려 저 내쫓고 상간녀 데려와서 진성식품 딸이라고 떠봤던 건 형님 아니었어요? 남편이 제 뒤통수 치려고 빼돌린 정보에 눈멀어서 불나방처럼 뛰어든 건 형님이면서 누굴 탓해요? 며느리야. 아니, 대표님. 그래, 네가 다 계획한 거라면 그 돈도 네가 다 가지고 있을 거 아니냐. 우리 돈 좀 돌려다오. 며느리 살려주는 셈치고 내 노후자금이랑 우리 딸 전세금만이라도 좀 빼줘라. 응? 내가 이렇게 빌마. 시어머니가 제 앞에 털썩 무릎을 꿇으며 두 손을 싹싹 빌었어요. 며칠 전만 해도 거지된 걸 어디다 쓰냐며 윽박지르던 분이 말이에요. 어머니, 그 돈 저한테 없어요. 상장 폐지되면서 주식시장에서 완전히 증발해버렸다고요. 허공으로 사라진 돈을 제가 무슨 수로 살려내요? 어머니 아버님이 그토록 믿었던 똑똑한 아들이 상간녀 치맛바람에 놀아나서 가족들 전 재산을 시궁창에 처박은 거예요. 그때 아주버니가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나 저에게 다가왔어요. 재서씨,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때 재서씨 무시하고 함부로 말씀드린 거 100번 1000번 사죄하겠습니다. 저 아내랑 이혼하게 생겼습니다. 집도 넘어가게 생겼고요. 재수씨가 융통할 수 있는 자금이 있으시면 제발 3억만 빌려주십시오. 이자 철저히 쳐서 갚겠습니다. 제가 왜 아주버님 집안 빚을 갚아줘야 하죠? 그리고 아주버님, 작년에 저한테 빌려가신 3천만 원 내일까지 갚으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을 텐데요.
언니,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한때 가족이었잖아요. 피도 눈물도 없어요? 우리 엄마 아빠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는데 언니 혼자 떵떵거리고 살면 마음이 편해요? 언니 돈 많다면서요. 좀 도와주면 어디가 덧나요? 아가씨,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세요. 아가씨가 내 가방 뺏어가려던 거 벌써 잊었어요? 남편이 상간녀 데려왔을 때 다 같이 합심해서 나 쫓아내려고 작당한 사람들이 무슨 이제 와서 가족 타령이에요? 저는 뒤에 서 있던 법무팀장에게 눈짓을 했고 팀장은 두꺼운 서류봉투 여러 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다들 조용히 하시고 이거나 받으세요. 형님, 아주버님이 저한테 빌려간 빚 8천만 원에 대한 가압류 통지서예요. 형님네 아파트 내일부로 압류 들어갑니다. 그리고 동서가 나한테 빌려간 1,000만 원도 오늘 중으로 안 들어오면 동선의 전세보증금에 가압류 걸 거예요. 형님, 너무하세요, 진짜. 당장 그 돈이 어디 있다고 가압류를 걸어요. 저희 진짜 죽으라는 거예요? 저는 바닥에 쓰러져 있는 남편을 차가운 눈으로 들여다보았어요. 당신한테 가는 소장은 더 무거울 거야. 당신이 내 돈 빼돌려서 투자한 횡령교사죄, 나랑 결혼 생활 유지하면서 외도한 상간자 위자료 청구, 그리고 내 친정회사를 고의로 흔들려고 했던 영업 방해 및 손해배상 청구까지. 다 합치면 당신 평생 일용직 전전에도 못 갚을 금액이 청구될 거니까 기대해. 당신 진짜 독하다. 어떻게 10년 넘게 산 남편을 이렇게까지 짓밟을 수가 있어? 짓밟은 건 당신이지. 당신네 가족들의 끝없는 탐욕이 스스로를 파멸로 몰아넣은 거야. 나는 그저 당신들이 저지른 불법과 기만에 대해 합법적인 절차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뿐이고, 극단적인 짓 할 생각 말고 법원에서 날아온 등기나 잘 받아. 저는 테이블 위에 놓인 시어머니의 찻잔을 바닥으로 툭 쳐서 깨뜨렸어요. 쨍그랑거리는 파열음과 함께 거실은 다시 숨막히는 침묵에 휩싸였죠. 앞으로 나한테 개인적으로 연락하는 사람 있으면 전부 스토킹 혐의로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할 테니까 할 말 있으면 우리 로펌 변호사 통해서 하세요. 저는 얼빠진 시댁 식구들을 거실에 버려둔 채 현관문을 쾅 닫고 밖으로 나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동안 법무팀장이 저에게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대표님, 남편분 명의로 된 부동산과 차량, 그리고 모든 금융 계좌에 대한 가압류 인용 결정이 방금 법원에서 떨어졌습니다. 상간녀 박지민에 대한 형사고발건도 접수 완료되었고 상간녀 측 재산보전 처분도 들어갔습니다. 수고했어요. 상간소송 위자료는 법정 최고액으로 때리고 내 돈 빼돌림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은 이자까지 철저하게 계산해서 한 푼도 빠짐없이 청구하세요. 저 사람들 자기들끼리 물고 뜯고 싸우느라 변호사 선임할 돈도 없을 테니까 재판은 아주 수월하게 진행될 겁니다. 사옥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평화로운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썩어빠진 환부들을 완벽하게 도려내고 나니 오히려 머릿속이 맑아지는 기분이었죠. 친정 아버지가 평생 일군 회사는 이제 제 지휘 아래 새로운 이름으로 더 견고하게 성장할 것이고, 저를 기만했던 이들은 평생 감당할 수 없는 빚의 굴레 속에서 서로를 원망하며 살아가게 될 테니까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남편의 번호를 수신 차단 목록에 영구적으로 등록하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이 완벽한 복수극의 끝이 머지 않았음을 느끼면서 말이죠. 계절이 바뀌고 지루했던 법정 공방이 드디어 끝을 맺는 날이었어요. 가정법원과 민사법원 앞에는 서늘한 바람이 불었지만 법정문을 나서는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상쾌하고 가벼웠죠. 모든 것은 제가 치밀하게 계획한 대로, 그리고 법이 허용하는 가장 엄격한 테두리 안에서 완벽하게 흘러갔거든요. 재판부는 저의 완벽한 승소를 선언했어요. 회사 돈을 빼돌린 상간녀 박지민은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실형을 선고받고 구치소로 넘어갔죠. 남편 역시 저에 대한 이혼 귀책 사유가 완벽히 입증되어 법정 최고에게 상간 자료를 물게 되었어요. 거기에 더해 제 친정회사의 자금을 불법으로 유용하려 했던 영업방해와 배임 공범 혐의에 대한 막대한 손해배상 청구에까지 전부 떠안게 되었죠. 재판장을 빠져나오는데 수를 입은 상간녀가 저를 보며 눈물을 흘렸지만 저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어요. 로비로 내려오자 초췌한 얼굴의 남편이 제 앞을 가로막았어요. 당신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속이 시원해? 위자료에 손해배상액까지 합치면 내가 평생 건설 현장에서 뼈 빠지게 일해도 못 갚을 돈이야. 다 보고 그냥 길바닥에서 굶어 죽으란 소리잖아. 당신 아직도 남탓만 하고 있네? 굶어 죽으라고 한 적 없어. 정직하게 땀 흘려서 갚아. 당신이 진성식품 막내딸이라고 모시던 박지민은 금방 갔고, 당신이 내 아버지 회사 통째로 삼키려고 내부 배신자란 결탁했던 증거를 재판장님이 다 인정하셨잖아. 당신이 저지른 불법 행위에 대한 합당한 손해배상일 뿐이야. 여보, 내가 정말 미쳤었나 봐. 당신 친정 무너지는 줄 알고 어떻게든 내 살 길 찾으려다 보니 눈이 뒤집혔던 거야. 한 번만 선처해줘. 손해배상액 조금만 깎아주면 안 될까? 내가 평생 당신한테 엎드려 개처럼 살게. 제발. 당신 입에서 나오는 변명은 이제 지긋지긋해. 당신 빚 갚아주고 뒷바라지할 때 당신은 내 등 뒤에서 상간녀랑 내 돈 빼돌릴 궁리만 했어. 법적 절차대로 남은 재산 전부 압류 들어갈 테니 허튼 수작 부리지 말고 등기나 잘 받아. 남편을 뒤로하고 제 신설법인 대표이사실로 출근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뜻밖의 불청객들이 사옥 로비에 나타났어요. 헬쑥해진 얼굴에 아주버니와 눈이 퉁퉁 부은 형님이었죠. 보안 요원들과 실랑이를 벌이는 그들을 저는 차분하게 제 사무실로 올려보냈어요. 소파에 앉자마자 형님이 제 손을 덥석 잡았어요. 동서, 아니 대표님, 우리 집 내일 모레 진짜 경매로 넘어가게 생겼어. 형님, 가압류를 풀려면 원금을 먼저 상환하셔야죠. 재수 씨, 제가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도 이번 투자 사기건으로 소문이 안 좋게 나서 결국 어제 권고사직 당했습니다. 퇴직금 정산돼서 나오는 대로 재수 씨 빚부터 갚을 테니 제발 저희 집 경매 넘어가는 것만은 박아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재수 씨. 아주버님, 퇴직금 나오면 갚겠다는 약속 아주버님 친동생인 제 남편도 똑같이 했었어요. 그리고 제 뒤통수를 쳤죠. 아주버님네 부부가 저한테 폭언하고 제 차키 뺏어서 남편 위자료로 쓰겠다고 했던 그날 거실에서 저는 분명히 경고했어요. 자비는 없다고요. 동서, 어떻게 그렇게 매정해? 우리가 동서한테 몹쓸 짓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어머님 말씀 듣고 돈 욕심 좀 낸 게 전부잖아. 동서 돈 많다며. 다 망한 줄 알았던 친정회사 빼돌려서 알짜배기로 이렇게 큰 회사 차려놓고 왜 우리 가족한테만 이래? 좀 봐주면 어디가 덧나? 형님, 그게 바로 탐욕이라는 거야. 남의 돈 무서운 줄 모르고 불나방처럼 뛰어든 대가야. 당장 내일 경매 개시될 테니 짐 쌀 준비나 해. 보안팀, 이분들 정중하게 모셔다 드리세요. 억지로 끌려나가는 형님과 아주버니의 비명소리가 닫힌 문 너머로 멀어졌어요. 그날 오후, 이번에는 신우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수화기 너머로 신우이의 악을 쓰는 목소리와 시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뒤섞여 들려왔죠. 언니,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엄마 아빠 지금 살던 집 은행에 다 넘어가고 보증금 1,000만 원짜리 곰팡이 피는 월세방으로 쫓겨나게 생겼어요. 아무리 언니랑 오빠가 끝난 사이라지만 시부모님 길거리에 나는 꼴을 보고도 마음이 편해요? 아가씨, 제가 시부모님 쫓아낸 게 아니라 아가씨네 가족들이 제 남편한테 투자한답시고 무리하게 은행빚 잔뜩 끌어다 써서 은행에서 채권에서 들어간 거잖아요. 저한테 따질 게 아니라 사기친 아가씨 오빠한테 따지세요. 우리 신랑이
나 몰래 전세금 빼서 투자한 거 알고 당장 이혼하자고 난리예요. 나 이제 애들 데리고 갈 데도 없어요. 그 돈으로 우리 식구들 빚 좀 갚아주면 안 돼요? 언니는 회사 대표니까 그깟 돈 없어도 살잖아요. 아가씨, 착각 단단히 하고 계신 모양인데 저 아쉬운 거 많아요. 아가씨 오빠가 빼돌린 회사 자금 메꾸느라 우리 직원들 밤낮으로 고생했어요. 제가 왜 아가씨 시댁 빚을 갚아줘요? 아가씨, 예전에 제 드레스룸에서 가방 챙겨가겠다고 했을 때 다 망한 집구석이라고 비웃었죠. 그 말 그대로 돌려드릴게요. 망한 집구석 신경 끄고 아가씨 남편한테 매달리기나 해요.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가 전화를 가로채며 오열하셨어요. 며느리야, 아니 대표님, 내가 잘못했다. 내가 눈이 멀어서 굴러 들어온 복을 찼어. 네 시아버지는 날마다 술만 마시고 나한테 삿대질하며 화만 낸다. 우리 아들은 위자료랑 손해배상금 물어준다고 하루 종일 막노동하고 있어. 우리가 이렇게 벌을 받고 있으니 제발 소송 좀 취하해다오. 내가 이렇게 늙은 막바지에 무릎이라도 꿇으마. 응? 어머니, 아직도 현실 파악을 못하셨네요? 남편이 막노동하는 건 제가 내린 벌이 아니라 본인이 저지른 횡령과 사기미수에 대한 합당한 법적 책임을 지는 중인 거예요. 빚을 졌으면 땀 흘려서 갚는 게 당연한 이치지. 억울하게 벌을 받는 게 아니라고요. 이제 저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소송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법률 대리인 통해서 하세요. 전화를 끊자마자 내선 전화가 울렸어요. 아랫동서가 1층 로비에서 깽판을 치고 있다는 거였죠. 제가 직접 로비로 내려가 보니 동서는 바닥에 주저앉아 악을 쓰고 있었어요. 형님, 아니 너 나와. 네가 나한테 가압류 걸어서 우리 집 전세 보증금 다 날아가게 생겼어. 네가 뭔데 우리 남편 마이너스 통장까지 다 털어가게 만들어? 우리 애들 길바닥에서 자게 생겼다고. 동서, 시동생 통장 털어서 주식에 쏟아부은 건 동서네 부부의 멍청한 선택이었어. 내가 투자하라고 시킨 거 아니잖아. 그리고 가압류는 동서가 나한테 빌려간 1,000만 원 안 갚아서 법대로 한 것뿐이야. 그까지 1,000만 원? 네가 회사 대표면 그깟 푼돈 그냥 넘어가 줄 수도 있는 거잖아. 어차피 다 망한 줄 알았던 친정회사 빼돌려서 부자 됐으면서 왜 우리 집안을 이렇게 풍비박산 내는 건데? 푼돈? 그 푼돈 때문에 지금 신용불량자 돼서 길거리에 나앉게 생긴 게 누군데 나한테 큰 소리야. 동서 부부가 갚아야 할 은행 빚은 내가 갚아줄 의무가 없어. 여기서 더 난동 피우면 영업방해로 경찰 부를 테니까 당장 나가. 모든 법적 절차와 재산 정리가 완벽하게 마무리되어 가던 어느 늦은 저녁. 퇴근하려는 제 차 앞을 누군가 가로막았어요. 흙먼지를 뒤집어 쓴 작업복 차림의 남편이었죠. 그는 제 구두코 앞에 무릎을 꿇고 덜덜 떨리는 손을 비비며 마지막 동정심에 호소했어요. 여보, 진짜 이대로 끝인 거야? 나 진짜 죽을 힘을 다해서 벽돌 나르고 있는데 당신이 청구한 손해배상액 이자가 원금 갚는 속도보다 더 빨라. 평생을 갚아도 안 끝날 것 같아. 한 번만 내 숨통 좀 트이게 해줘. 당신이 나 명의로 된 신도시 오피스텔 하나 가압류 걸어둔 거 있잖아. 그거 하나만 가압류 풀어서 팔게 해주면 안 될까? 그걸로 급한 빚부터 끄고 싶어서 그래. 제발. 그 순간 저는 참았던 실수를 터뜨렸어요. 제가 준비한 가장 완벽한 반전은 바로 거기에 있었거든요. 당신, 아직도 내가 당신 머리 꼭대기 위에 있다는 걸 모르네? 무슨 소리야? 오피스텔 팔게 해준다는 거야? 당신이 나 몰래 비자금 꽁쳐드려고 산 그 오피스텔, 그거 당신 친구 차명으로 샀다고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법무팀 풀어서 당신 자금 흐름 추적할 때 진작에 다 찾아냈지. 그런데 말이야, 당신이 그 오피스텔 분양받을 때 잔금 치르려고 무리하게 대출 낀 저축은행이 어딘 줄 알아? 남편의 눈이 불안하게 흔들렸어요. 그게 무슨 상관인데?
그 은행 대표가 우리 아버지 대학 동창이셔. 당신이 부실한 담보로 무리하게 대출받은 정황이랑 불법 차명거래 정황까지 다 파악하고 이미 은행 측에서 기한의 이익 상실 처리해서 저번 달에 곧바로 경매로 넘겼어. 그리고 그 오피스텔 오늘 아침에 우리 법인에서 최종 낙찰받았고. 뭐? 당신이 낙찰을 받아? 그게 내 마지막 희망이었는데? 응. 위치가 꽤 괜찮아서 우리 회사 우수사원들 사택으로 쓰려고. 당신이 마지막 동아줄이라고 숨겨둔 그 비자금 은신청까지 내 손에 완벽하게 넘어왔다는 뜻이야. 당신은 이제 정말 껍데기 하나 안 남은 법적으로 완벽한 빈털터리 채무자라고. 남편은 넋이 나간 듯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자신의 모든 치밀하고 비열한 계획이 오히려 제 자산을 불려주는 완벽한 결과로 돌아왔다는 사실에 완전히 절망한 것이었죠. 그의 두 눈에 초점이 사라지는 것을 확인한 저는 미련 없이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어요. 형님과 아주버니는 끝내 돈 문제로 치열하게 다투다 이혼 도장을 찍었어요. 아주버니는 남은 빚을 갚기 위해 지방의 이름 모를 공장으로 내려가 기숙사 생활을 시작했고, 형님은 위자료 한 푼 받지 못한 채 동네 식당에서 불판 닦는 일을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신우이 역시 남편에게 이혼당하고 아이들 양육권마저 빼앗긴 채 시부모님이 살고 있는 좁고 습한 월세방으로 짐을 싸서 들어갔대요. 시부모님은 매일같이 서로를 탓하며 그 좁은 방 안에서 물건을 집어던지고 싸우는 게 일상이었죠. 시어머니는 며느리 쫓아내고 집안 거덜낸 여자라며 동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아 낮에는 부끄러워서 밖에도 나가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어요. 동선의 부부는 매달 쏟아지는 막대한 은행 대출 이자를 막지 못해 결국 법원에 파산 신청을 했지만 무리한 주식 투자 실패와 사행성 채무로 분류되어 면책 결정을 받지 못하고 평생 신용불량자의 꼬리표를 달고 살아가게 되었어요. 저를 시궁창에 밀어넣으려 했던 그들은 영원히 자신들의 판 탐욕의 구덩이 속에서 서로를 헛뜯으며 발버둥치겠지만 저는 이 세상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지혜롭고 당당하게 제 남은 인생을 찬란하게 이끌어 나갈 겁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고난 앞에서도 절대 고개 숙이지 않고 똑부러지게 할 말 다 하며 살아온 저만의 완벽하고 시원한 결말이거든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지금 어디서 듣고 계세요? 여기는 서울이고요.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세요.